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74만 9,44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1만 2,198명, 완치 321만 1,078명으로 집계되어 3.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3만 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일 1,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타국가 대비 많은 사망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6월에서 7월 두 달간 정부 공식 집계상 확진자 158만 7천여 명, 사망자 4만 3천여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7월 중순 5만 6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에는 2, 3만 명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카르타의 코로나 전용 병상 점유율은 90%를 웃돌다 최근에는 39%까지 내려왔고 중환자실 병상 점유율 역시 65%로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 발리 지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 델타 변이가 퍼져나가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사회활동 제한을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요 도시 쇼핑센터는 최대 25%의 수용 제한을 두고 백신 접종자만 입장시킬 수 있으며 접종자는 인증 앱을 제시해야 하고 12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입장이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경찰청은 100여 개의 차량 차단 거점을 제거하는 대신 이동 제한을 위해 8월 12일에서 16일까지 홀짝제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홀짝제는 일반 차량에만 적용되며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풍토병처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백신들이 개발되어 접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접종자의 편의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적용 분야는 전시회, 식료품점, 쇼핑몰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시설과 사무실 등의 산업지역, 항공, 기차 등의 교통 분야, 호텔, 레스토랑, 종교시설 그리고 교육시설들입니다. 가장 먼저 쇼핑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쇼핑몰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시설인 경우 출입을 할 때 체크인을 해야 하고 체크인할 때마다 예방접종, PCR 검사 상태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스템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장소에 따라 시설물 이용에 차등한 권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한 고객은 오픈홀에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미접종 고객은 출입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건부 장관은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 태스크포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2회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총 2,37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예방접종 목표의 11.4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1차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총 5,049만 명 이상으로 전체 목표의 24.24%에 도달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바일 예방접종 서비스, 예방접종 시설, 도서상간지역 접종 서비스 등 예방접종 서비스 시설을 확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부 장관은 8월에 7천만 개 이상의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받은 백신은 총 9천만 개였지만 8월부터는 매달 7천만 개씩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사회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고아가 된 어린이는 총 11,0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부는 사회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긴급 돌봄을 하고 있으며 입양, 위탁 부모, 고아원 등을 통해 빠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수라바야 전 시장도 깔리만탄에서 고아가 된 어린이를 입양하여 자녀로 받아주었습니다. 사회부는 입양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반 가정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 및 아동보호부 장관은 코로나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국가가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세심히 돌보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3명이 한국 근무를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자 114명을 파견했으나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철수시킨 뒤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한국행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올해 4월 KF-X CJ-6기 출고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개발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7,040억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양측은 조만간 재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술진부터 한국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부 농업산업국장은 식품 및 음료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6.66% 기여함으로써 2분기 성장의 비석유 부문 중 가장 큰 성장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분야의 지난해 2분기 수출 실적은 13.73억 달러였지만 올해 2분기의 수출 실적은 19.58억 달러로 5.58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식음료 산업은 산업 다운스트림, 투자 및 내수 활성화, 높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와 같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경우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행된 사회활동 제한으로 식당 사용률은 줄었지만 배달 음식과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식음료 기업들의 성장에도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완리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남부 자카르타 뜨붓 지역에 중간 폐기물 관리 시설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단체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공원, 스포츠센터, 레크리에이션 등과 같은 운동시설과 같은 공공장소에 대규모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장은 재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저탄소 정책과도 위배되는 상황이라며 소각로 건설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자카르타 부시장은 소각 기반 중간 폐기물 관리 시설에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며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이고 정교한 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자카르타 주정부에 의해 반둥에 건설된 소형 소각로에서 지속적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고 지금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종종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검은재가 주택가로 밀려온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중간 규모의 소각로는 13,000제곱미터의 크기로 하루 12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영항공사 가루다의 노조연합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영기업부 장관과 만남을 거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가루다 항공사는 부채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어 인원 감축, 항공노선 축소, 임대 항공기 반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영기업부 장관은 가루다 항공사에는 항공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경영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익성 높은 노선 선별 및 인력관리 등과 같은 수익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경영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가루다 국영항공사는 70조 루피아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부 주주들은 4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루다 항공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파산을 이용하여 채무, 임대, 고용계약과 같은 가루다 항공사의 전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루다 항공사는 국제 노선만 남겨두고 국내 노선의 대부분을 새로운 민간 기업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루다 항공사 정산입니다. 이럴 경우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인 국영항공사를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국내선을 민간 기업에 판매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공식 상장된 부카라팍 유니콘 기업의 주식이 상장 첫날 24.71% 상승하였습니다. 주식 상장하기 직전의 주식 가치는 한 주당 850루피아였지만 상장 첫날 한 주당 1060루피아로 210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첫째 날 거래된 주식은 총 5억 1183만 주로 3644건이 거래되었으며 거래량은 총 5424억 루피아입니다. 특히 급등 제한 장치가 자동으로 가동되어 주식 거래는 일찍 마감되었고 이와 같은 거래량은 한동안 증가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소 회장은 이번 주식 상장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상장 기업이 된 최초의 유니콘 기업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부카라팍 주식 상장 공모는 참가자 폴링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폴링 방식은 메인 서버가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신호만 받고 리셋한 후 다시 여는 방식입니다. 약 10만 명의 투자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날 평상시 대비 약 8.7배 높은 접속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인도네시아 태권도 국가대표팀 람틴 감독은 인도네시아 태권도 집행위원회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인도네시아 태권도 선수 3명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잃어 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3명의 태권도 선수들은 2021년 5월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올림픽 예선 토너먼트에 참가하였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자비로 모아 태권도 집행위원회에 지불했던 것입니다. 람틴 감독은 전도 유망한 태권도 선수들이 국가 예산으로 올림픽 예선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문제인데 무엇보다 행정 절차 실수로 예선전에 참가도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 등록을 온라인 등록만 허용하고 수동 등록은 폐쇄하였는데 인도네시아 태권도 집행위원회에서는 예전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하였고 등록 후 확인 절차도 하지 않아 3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등록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이번에 등록하지 못한 마리스카 선수는 2018년 여성부 53kg급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3위를 기록한 동메달 보유자입니다. 특히 올림픽 경기를 위해 체중 감량에 성공하여 한 체급 아래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